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동명사 강의 들어갈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분사 구문도 끝내서, 이제 동명사 하나만 끝내면은 이제 준동사를 다 공부한 것이 되겠죠. 자, 준동사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근본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그리고 구화절, 그렇게 다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뭐 영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뭐 관계대명사,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전부 구화절을 공부하면서 모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즉 문장을 만드는 문장을 이루는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문법들이죠. 그걸 모르고 관계대명사 먼저 따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관계부사만을 따로 공부한다든지 관계 형용사가 뭐냐 이렇게 고민해봐야 참 쉽지 않은 이런 어려운 문법 사항이 되겠죠. 전체 틀을 알고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훨씬 쉽고 또 응용도 가능한 살아있는 어떤 영문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동명사 이제 뭐 몇 번에 걸쳐서 동명사를 하겠지만 충실히 이 준동사부분 맞춰주시고 그 다음부터 영어의 틀을 본격적으로 잡게 되는 구화절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동명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명사 강의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자, 동명사를 공부할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 핵심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 번 해왔던 부분이죠. 지금 뭐 비단 동명사뿐만이 아니고 투부정사도 그랬고 뭐 현재분사, 분사구문 다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는 거다. 동명사는. 자, 투부정사하고 좀 대비했을 때, 투부정사가 미래, 개별적이라면 동명사는 과거,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이란 거는, 뭐, 나나,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어떤 일부가 아닌 개별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모두가 그런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이것이 바로 동명사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란 말로 조금 대체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 동명사가 그럼 과거적이고 일반적이고 요 같이만 쓰이느냐? 그렇진 않고 때로는 과거적인 것을 나타낼 때도 있고 때로는 일반적인 것을 나타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과거나 일반을 같이 나타낼 때도 있는 거죠. 투부정사가 예를 들어서 미래 개별이라고 해서 미래만 나타내거나 개별적인 것만 나타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미래면서 개별을 같이 나타내기도 하는 것처럼 동명사도 이렇게 뭐 과거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걸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자, 동명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자, 이거 뭐 중학교 때도 몇 개 외우고 고등학교 때도 몇 개 외우고 계속 외우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끝이 없죠. 사실 외우려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동사들은 좀 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좀 기본적인 원리를 이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동사는 왜 동명사를 취하게 되었구나 이런 정도는 좀 감으로 또 느낌으로 또 이론적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fluent 즉 유창성, fluency 유창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외워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 앞에 최중요 동사들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꼭 외워두어야 할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뭐 practice나 mind, avoid 이 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인가 또 어느 건 몰랐다 이런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적어도 여기 나오는 적어도 최중요 포인트에 적어놓은 이런 정도 동사들은 얘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이렇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practice 대표적 mind 뭐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avoid, stop. 자, stop이란 동사도 뭐 우리가 어릴 때 맨날 뭐 고스톱 뭐 커서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stop이 중지하다다, 정지하다다 뭐 이런 정도 알아서는 stop이란 동사를 알았다고 할 수 없죠. stop to를 써야 되느냐, stop ing를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또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동사가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give up, 포기하다, abandon 비슷한 말이죠. 포기하다. propose, suggest 비슷하다죠. 제안하다 이런 것들. admit 받아들이다, enjoy, imagine 상상하다, stand는 뭐 이제 견디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일 땐 서 있다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올 때 목적어를 명사 목적어 나올 수도 있지만 to냐 ing냐 할 때는 ing 써라 이런 얘기죠. stand 뭐뭘 견디다, go on, keep on 뭐 keep 이것도 다 뭐뭐를 지속하다 하는 말이니까 이것도 같이 계열로 기억해 두시고, put off 연기하다, 뭐 finish 끝내다. 자, 이런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놈들이다 하고 도리 없어요. 여러 번 숙지하고 반복해서 몸에 배게 이렇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동명사 이제 강의로 넘어가죠. 자, 동명사의 개념 처음부터 봅니다. 동명사는 조금 전에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것이냐, 말 그대로 ing 꼴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명사로 쓰겠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동명사는 명사로 쓰겠단 말이다. 자, 그럼 명사로 쓴단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쓴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전치사의 목적, 뭐 주어, 문장 내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쓴다고 했고, 전치사의 목적이란 말도 했는데 이건 문장 내에서 쓰는 건 아니죠.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장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그러니까 동명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뭐 다양하게라고 말만 그랬지 사실은 명사가 쓰이는 자리, 명사가 쓰이는 것과 같은 용법이 되겠죠. 그죠? 주어, 목적어, 보어다. 또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동명사는 투부정사보다 더 명사적이다. 뭐 이런 의미는 조금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문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투부정사는 좀 서술적인 동사적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명사라기보다는 좀 투부정사 자체가 동사 원형에 ing 투 붙인 거니까 좀 서술적인 동사적 속성, 예를 들어 비투용법 같은 경우 전형적인 비투용법은 이제 형용사용법이듯이 좀 서술적인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명사는 이미 자체로 명사화된 표현이다. 예를 들어 going이라고 하면 가는 것 이렇게 어떤 딱 하나의 그 명사화, 문장을 명사화시킨 명사가 돼버린 이런 표현이라고 좀 약간 구별을 해 두시고, 또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에요. 동명사는 지나간 과거 내지는 일반적, 보편적, 평균적 이런 의미를 지닌다. 투부정사는 이와 반대죠. 그죠? 미래, 개별이다, 구체적이다. 동명사는 과거적, 일반적이다.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예문 확인해 보죠. 주어를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 자,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장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를 지우고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인 게 이제 투부정사. ing를 붙이면 이제 동명사라 이거죠. 그죠?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이 투부정사고,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이 동명사구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별 문제 없겠죠. 자,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문장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한번 뉘앙스를 한번 익혀봅니다.
자, I want to smoke now. 뭐 I wanna 해도 좋겠죠, 그죠? 연어식으로 해서 I wanna smoke now. 나는 담배 피우고 싶다. 자, 그런데 I like smoking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둘 다 비슷한 말 같이 보이겠지만 이것은 투부정사는 자, 구체적, 개별적, 미래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담배 피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이고 또 아직 담배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런 말이죠. I want to smoke now. I wanna smoke now. 그런데 I like smoking 이러면 요거는 일반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간 사실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뭐 엄격히 생각해 보면 지나간 것도 사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담배 좋아하는 게 뭐 어제만 그렇고 그저께는 아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사실 이거 구체적으로 뭐 지나간 사실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적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죠. 나는 담배 피우는 그 보편적 사실, 그러니까 난 담배 피우는 거 좋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I wanna smoke now 이러면 지금 담배 피우고 싶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얘기고, I like smoking 이러면 담배 피우는 사실, 즉 흡연을 좋아해 이런 뜻이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te to smoke 이러면 담배 피우기 싫어, 지금 싫어 이런.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도 많이 피워서 지금은 피우기 싫어. I hate to smoke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으면. 근데 I hate smoking 이러면 담배 피우는 일반적인 사실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담배 피우길 싫어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목적어로서 remember의 목적어로서 to를 쓸 때와 ing를 쓸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I remember to see you tomorrow. 나는 너 내일 만날 것을 기억해. 나는 너 내일 만날 거 기억해. 약속 안 잊어버렸어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I remember seeing you before. 너 전에 본 거 내가 기억한다. 나 너 전에 본 거 기억해. 나 너 알아 이런 얘기죠, 그죠? 나 너 전에 본 거 기억해 이런 얘기잖아요. I remember seeing you before. 이거 과거적입니다, 그죠? 이거는 미래적이고. 자, 이런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해서 그 중에 stop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겠는데,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경우에 stop 다음에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얘는 똑바로 동명사 왔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동사니까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 제자리에 섰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얘는 말 그대로 stop의 목적어예요. ing니까. 그러니까 I stopped smoking. 담배 피우는 행위를 멈췄다, 금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ing꼴을 가진 현재 분사와도 구분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분사 구문은 별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별이 잘 되니까. 부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를 쓰이기 때문에 문맥상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 슬리핑이 얘를 꾸며주는 건지, 칼을, 또 얘는 이 슬리핑이 베이비를 꾸며주는 건지,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동명사와 현재 분사 어떤 식으로 헷갈리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거 보세요. 이거 밑에 거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자, 요거는 한 글자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구조, 전치 수식, 현재 분사 형용사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sleeping car? 얘가 꾸며주나요? 자고 있는 차입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슬리핑카, 자는 용도의 차, 뭐 침대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캠핑카나 침대차 같은 거.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용도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동명사 명사 나오면 우리도 왜 명사 두 개가 겹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자, 통이라는 명사 그리고 물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물통 이렇게 되잖아요. 물통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물을 담는 용도의 통이에요. 물을 담기 위한 통 이래도 되겠고, 용도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똑같아. 그래서 sleeping car 이러면 자고 있는 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용도의 차다 이런 얘기고. 자, 이것도 봐요. dancing room, 춤추고 있는 방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춤추는 용도의 방, 뭐 무도장, 뭐 이렇게 뭐 춤추고 하는 데 있잖아요. 무도장. 자, 그래서 dancing room 이렇게 되고, 밑에 건 보면 수식이 잘 돼.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춤추고 있는 소녀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진행형이고 형용사니까 현재 분사고, 얘들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명사. 얘들은 이제 주로 용도, 목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 자, 요거 자고 있는 알약입니까? 아니죠. 자는 용도의 알약, 수면제. 얘는 먹고 있는 방이에요? 아니죠. 얘는 먹는 용도의 방, 식당. 이러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현재 분사와도 동명사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강의가 우리나라에서 역시 거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취해지는 경우 이게 많이 보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뤘어요. 근데 난 그런 거 처음이다, 공부 하도 안 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기반 틀 다지면 그 이상 틀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강의 내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치사는 일단 이 표 보시지 말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전치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전치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틀려. 그래서 맨날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봅시다.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하나의 구를 이룬다. 하나의 덩어리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뭐로 쓰인다고요?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는 거죠. 그죠? 자, 전치사는 결국 뒤에 명사가 나와서 한 덩어리가 돼서 그 한 덩어리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생각해 봐야지. 전치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그럼 취한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명사절, that으로 대표되는 절 중에는 절도 역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니까 그러면 명사로 쓰일 때 명사절이잖아. 또 명사구 생각할 수도 있죠.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기타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참 부사, 형용사니까 명사 못 쓰겠네. 그죠? 이렇게 명사구가 있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그러면 명사절, 명사구는 과연 전치사의 목적이 가능한가? 의문을 품어보고 명확하게 밝혀야 되잖아. 근데 이거 밝히는 경우가 정확히 학교에서 강의가 되거나 어떤 문법책이 정확히 밝혀져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책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문법책 찾아보세요. 이게 명확히 어떤 경우 어떻게 되어 있어 나와 있는 게 있는가? 단편적으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서술하는 경우 있지만 확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 못 볼 거예요. 웃기잖아. 이거 필요하죠. 문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전체가 뭐 명사뿐만 아니고 명사절이나 구를 어떻게 취하는 경우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된다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지.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못 써. 쓸 수가 없어. 왜? 이거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럼 모르는 바람에 어떻게 된다? 문법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원어민들이 쓰면 따라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근데 원어민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어민들도 일례로 수능에서 엄청 틀리고 뭐 심지어는 영어 선생님들도 영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틀리는 거 유튜브 찾아보세요. 많이 나오지. 또 얼마 전에 또 본 건데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영어를 전공하는 자기네 나라 말 국어죠. 이런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수능 많이 틀리고 또 토익이나 토플도 많이 틀려.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 왜?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 시험 다 잘 보나? 아니죠. 국어 시험 여러분 자신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똑같다는 거. 언어란 거는 대충 그냥 뭐 어느 정도 대충 하려고 그러면 좀 가능하지만 정확히 쓰거나 확실하게 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논설문 한번 또 뭐 유명한 신문사에 사설 한번 써보세요. 쉬워? 그걸 그렇게 제대로 품격 있게 구조적으로 문법 딱딱 맞춰서 또 문장의 구조도 맞춰 쓰기가 쉬운가? 일단 맞춤법부터 걱정하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영국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중학생 하나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업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공부 시간이 많으니까 무척 고생하고 잠도 부족해서 뭐 골치 아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걔들이 다른 시간에는 그러면 뭐 개판치고 완전히 죽수겠지만 근데 영어 시간에는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어민인데 이거 안 그래요. 현재 완료를 물어보니까 얘가 구별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뭐였더라 지금 얼핏 뭐 구문이 잘 생각 안 나는데 He has lived in Seoul 요거 하고 He lived in Seoul 요거 하고 has lived 하고 lived 하고 뜻이 어떻게 다른가? 이름은 고사하고 이름이 뭐 현재 완료다, 뭐 perfect present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고사하고 이름은 모르는 건 당연하고 뜻 구별을 못 하더란 말이에요. 이거 어이가 없죠, 그죠? 원어민인데 그냥 대충 느낌으로 쓰는 거야. 이게 문법이나 이런 정확한 거 이렇게 취약해요. 그럼 우리는 걔들도 이렇게 취약한데 왜 하는가? 우린 다르지. 왜냐하면 걔들은 우리나라 말 한국말 어느 정도 하면 통하듯이 괜찮지만 우린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그리고 문장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뭘 써야 되는가? 자, 먼저 확실히 여기서 해두고 넘어가 보세요.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이게 절이고 구잖아요. 이게 절이고 이게 두 개가 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칙. 자, 명사절은 원칙은 가능해.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능해요. 원칙으로. 투부정사는 원칙으로 안 돼요. 동명사는 원칙으로 쓰는 거야. 가능해요.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 좀 기억해 두세요. 명사절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문법이 아니고 의미지, 그지? 의미가 안 통하는 경우는 당연히 불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want that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좀 관계가 없긴 해요. 전체의 목적은 아닌데 want that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that은 어떤 사실을 의미해요.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사실. 그 사실을 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넘어가고 일단 어쨌든 지금 의미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 이건 문맥에서 여러분이 알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불가하겠죠. 문법적으로 돼도. 두 번째 일단 요거 부연 설명 또 따라서 what절 what in when 이런 거 다 돼.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나오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절. 다만 접속사가 that일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 돼. 근데 되는 경우가 있어. 3개 외워두세요. in that, save that, only that 이런 거. 이건 돼요. 자, 요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뜻은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일단 요것들은 된다. 근데 나머지는 안 돼. of that 이런 거 못 봤어, 여러분. 그다음에 within that 이런 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요거 3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명사절 어떻다고? 원칙으로 가능해. that 빼고 다 돼. 근데 that은 안 돼. 안 되는데 요 3개는 또 돼. 기억해 두세요. 자, 투부정사 원칙적으로 안 돼.
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써야 돼. 구의 경우에는. 그러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전치사 목적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전치사 in이 있어. 그러면 in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는 못 취해. 그런데 in y2 이런 건 돼요. 의문사가 투부정사하고 전치사가 충돌하는 걸 막았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except, save, but 요건 원래 동사로 많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except 뭘 제외하다. save도 구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but은 뭐 접속사로 많이 쓰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요 녀석 세 녀석이 다 공이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 제외하다, 예외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 except, save, but이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그럼 전치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뭐야? 뒤에 명사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이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물론 문장에는 다른 동사가 있고 자 얘들이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명사가 나오면 틀려요. 예외돼야 되겠지. 동명사는 예외 없어. 그냥 전부 전치사의 목적 가능합니다. 자 이거 정지시켜 놓고 이 페이지 일단 외워두세요. 명사절은 가능하다. 물론 의미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with what, with which 이런 거 다 된다. 근데 접속사 뜻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치사의 목적으로 in that, save that, only that. save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 녀석이 요거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save 여기서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요걸 구하다 뜻이 아니고. 자, 그래서 in that, save that, only that 이런 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게 only를 부사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자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부사로 봐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어쨌든 여기 요거 하나 빼놓으면 이빨이 빠지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only를 여기서 뭐 부사로 보고 싶죠. 근데 뜻이 요거랑 똑같아. save that 뭐 이렇게 but that 이거 하고. 그러니까 얘도 빼놓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뜻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전치사 목적 가능하다. 또 except, save, but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를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를 못 취하고. 기억해 두시고 다시 왔다 갔다 해봅시다. 예문 보세요. 예문. 자, 이처럼 동명사는 예외 없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뭐라고요? except, save, but 이 녀석이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 예문 봐야 이해가 되지. 자, 우리 원래 수거로 외우죠. 이거 be fond of 뭐뭐를 좋아하다 이렇게. 뭐뭐에 호감을 가지다. 뭐뭐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s fond. 이거 형용사니까 fond가. He's fond.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다. 대상의 뭐뭐에 대하여. of swimming.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동명사 나와야 된다니까. swimming. to swim 쓰면 안 돼. He's fond of to swim 이러면 안 돼. 틀려. 그러나 자, he never does anything for his son except to yell at him. 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for his son. 아들을 위해서. 자, 문장 끝났죠. 주어, 부정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부사고.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문장 끝났죠. 삼형식으로. 그럼 요건 뭐예요? 뒤에 붙은 건. 부사지 뭐. 이게 다 부사지 뭐. 부사면 요건 뭘까요? 전치사예요. 요건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이. except to yell at him. yell, 소리치다. except to yell at him. 그를 향해 소리치는 거를 제외하고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들한테 소리만 질러.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except가 전치사로 쓰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동사 아니잖아. 동사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뭘 취한다고? yelling이 아니고 to yell.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런 게 뭐 있어요? except, save, but. 이거 구하다가 아니고 이거 그러나가 아니고 요걸 다 예외로 하고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예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 놈만 예외야. 외우기가 쉬웠어. 예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 놈만 예외야. 투부정사를 취해. 그죠? 외우기가 쉬워졌어. 전치사로 쓰일 때. 자, except만 쓰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save 써도 돼. save to ER 이렇게 써도 돼요. 해석이 어렵지. 이거 제외하다, 예외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but 써도 돼. but to ER team 이렇게 써도 돼. 물론 이제 except가 제일 문맥상 좋지만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구문 안 쓸까? 쓰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이런 구문. except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자, 3번 접속사 that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전치사는 in that. in that은 외워놔야 돼.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except, save, by시 that도 취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를 취하던 놈들이 that도 취할 수 있어. 요 놈들이 신기한 놈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외하다, 예외를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only that도 들어가. 여기 that일 때는. 아까 나왔었죠, 그죠? 밑에 예문 봐봐요. I'm quite well, except that I have a slight cold. 나 괜찮아.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거 빼고, 넌 괜찮아. 자, I'm quite well, except that I have a slight col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m quite well, but that I have a slight cold. but tha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only that 써도 돼. I'm quite well. only that I have a slight cold. 이때는 어때요? 이 only는 부사로 보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니까 전치사로 볼 여지도 있죠. 부사로 봐도 되지만 부사로 보면 단지잖아요. 단지. 아니야. 여기서 단지의 뜻이 아니고 요걸 제외하고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놈들과 같이 전치사로 쓰이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 얘들은 전치사 확실하지만 only는 확실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that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that이 되는 게 뭐 있어? in that, except that, save that, but that. only that은 너든 빼든 뭐 취향대로 하세요. 누가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only that도 쓸 수 있다. 전부 뜻이 뭐야? 뭐뭘 제외하고 예외로 하고. 투부정사 취하는 애들이 역시 대절도 취한다는, 희한하게.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전치사와 전치사가 명사가 아닌 명사절이나 구를 취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다른 책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책을 뭐 당장 출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디 있을 수가 없죠. 다른 내용에.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두든가 뭐 적어두든가 여기 딱 정지 놓고 외우든가 그렇게 하세요. 자, 위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거 이해되죠, 이제, 그죠?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 가벼운 거 한 2개 정도 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로 표시하죠? 자, for 플러스 목적격. 상대방에 대한 뭐 감정이나 이런 거 나올 때, 평가나 감정 이런 거 나올 때 어버를 쓰고 그랬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또 그냥 쉬워. 원칙적으로 그냥 소유격이야, 소유격. 근데 사실 소유격이라고 문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목적격으로 쓰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조금 헷갈려.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어쨌든 뭐 우리 원칙적으로 봅시다. I enjoy, 자, enjoy 뭐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자, 그래서 I enjoy riding the bike.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즐겨.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즐긴다는 얘기야, 내가. 자전거 타는 것의 주체는 나야. 그런데, 자, I enjoy my son's riding the bike. 나는 내 아들이 자전거 타는 거 즐겨. 자,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주체는 요 녀석 아들이에요. 이렇게. 자, 아들이 자전거 타는 걸 즐긴다. 자전거 타는 주체 의미상의 주체는 my son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유격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러기 전에 동명사의 행위 주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같을 때는 표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고,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동명사의 경우는 소유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 현실적으로 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목적격으로 또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적격으로 나온다고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뭐 자주 쓰니까 현실적으로. 자, you are going there. 너의 감 이러지 말고 네가 가는 것 이렇게 하세요. 주어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니까. John's going there. 존이 가는 것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소유격이 겹쳐질 때는 하나 생각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The new invention of Jack's 또는 Jack coming up with a new idea. come up with 떠올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존이 누가? 딴 사람이 아니고 존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어떤 그 새로운 그 invention은 그러니까 뭐 새로 뭐 생각해낸 잭이 뭐 생각해낸 새로 생각해낸 새로운 발명은 was sensational. 아주 뭐 sensational했다. 자,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취하죠. come up with 떠올리다. 근데 누가 떠올리는 거냐면 이렇게 잭이. 자, 그래서 뭐 여기 소유격을 붙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목적격으로 표시한다고도 했잖아요. 얘는 근데 일반 명사니까 목적격이 있다는 거 없죠. 그냥 뭐 인칭 대명사나 목적격이 있잖아. I, my, me 이렇게. 그러니까 my coming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한다면 me coming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제 Jack coming up with a new idea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격 그 다음에 겹쳐지는 거. 그의 아빠의 성공. 그러면 his father's 이렇게 되죠 원래. 그냥 아빠이가 아니고 그의 아빠이 한다면. 자, 이런 경우는 소유격이 두 개가 겹쳐지잖아 이렇게. 자, he is sure of his father's success에는 자, 그는 확신한다. 그의 아빠의 거기에서의 성공을 확신해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소유격이 두 개가 겹쳐질 때는 요거 어파스트로피 s를 생략해 가지고 그냥 his father만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소유격이 겹쳐질 때 하다를 생각해서 어파스트로피 s를 생략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목적격으로 표시한다라는 얘기도 하고도 좀 같은 맥락이 통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실 his father는 소유격이 아니고 그냥 아빠잖아요. 아빠. 따지고 보면. 아빠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의 아빠의 성공이라니까. 그래서 이 소유격이 두 개 있을 때는 하나의 목적격으로 앞에 것만 내버려 두고 소유격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실제 사용상에는 목적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거의 잘 다루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뭐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으로 표시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You going there 하지 말고 you are going there 해야 돼요. 그냥 문법적으로는. 이것도 John going there가 아니고 John's going there 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시간상 이제 동명사가 한 번에 하긴 좀 많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다뤄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눠서 그 부분 다뤄보기로 합니다. 자, 동명사도 역시 명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그러했고 명사절 대절뿐만 아니고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모든 명사절이 다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다 진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진주어로 쓰일 수가 있지. 그러면 동명사는 어쩔까? 있다는 거예요. 예문 봅시다. 자, going there is impossible. going 하니까 이거 동명사 주어 맞네요. 이걸 어떻게 주로 쓰겠어요? 이게 벌써 구가 돼서 길어지니까. It's impossible going there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어떤 부분들이 이거 뒤에 가서 또 좀 다뤄줄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약간만 맛만 보여드리면
어떤 것들은 동명사는 어떤 일정 형용사만 뭐 가능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가주어 동명사의 그 진주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동사나 뭐 형용사나 하여튼 이런 것들만 되고 뭐 문맥에 따라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래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막 서술해 놓는 경우가 있어. 뒤에 가서 다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원리만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It's impossible to go there는 다 되는데 going there는 되나 안 되나 이런 사람 많아. 왜 그런 게 나왔냐 하면요. 그런 것이 왜 나왔냐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의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비교해 보죠. 투부정사와의 차이고요. It's impossible my going there. 이거 동명사 쓴 거고 It's impossible for me to go there. 투부정사 쓴 거죠.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고. 이런 항상 기본적인 걸 무시하고 영어 보니까 다 외워야 되고 영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For me to go there. 개별적인 거. 내가 거기 가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얼마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시간이 없는 것도 거기 가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유가 돼요. 또 내가 귀찮은 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 나는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기가 싫어. 또 나 자식이랑 놀아줘야 돼. 아들이랑 놀아줘야 돼. 이런 불가능하지 거기 가는 거. 약속해놨으면. 그러니까 It's impossible for me to go there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고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지문 It's impossible my going there가 일반적인 문장일까 보세요. 이게 틀렸다고 이런 문장 안 쓴다라고 책에 막 문법책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쓴다고 오해를 받았을까? 실제 쓰는데. 자, 내가 거기 가는 게 이게 객관적인 거잖아. 일반적인 거잖아. 내가 거기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그 장소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게 불가능한 장소.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이 문장이 틀려서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문장을 썼다면 뭐야? 거기는 사막이나 심해, 달, 우주, 응? 태양계 밖, 안드로메다. 이런 거죠 뭐. 그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랬는데 뭐 이걸 가지고 impossible 형용사 가지고 막 문제를 시비를 삼고 어떤 형용사는 못 쓴다 이렇게 그 기본 원리를 좀 정확히 알았다면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아 이게 못 쓰는 문장이 아니고 의미 때문에 안 썼구나 이걸 금방 알 텐데 그걸 안 해놓고 지금 딴 거 가지고 하니까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 영어 어려워진다는 얘기.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투부정사는 개별적인 걸 나타내니까 개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 나오는 거 또는 이땐 나오는 거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안 되지, 그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타인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It's impossible to go there 이렇게 하면은 예문으로 정리해 봅시다. It's no good hoping for help from authorities. 좋지 않대. 문장 끝났어. 뭐가 안 좋다는 건데? Hope for 뭐뭘 희망하고 바라는 거죠. Hoping for help 도움을 바라는 거야. 누구로부터? 어떤 여기서는 권위라는 뜻이 아니고 관계 당국을 뜻해요. 그래서 뭐 국가로부터 아니면 뭐 그냥 뭐 국가가 제일 좋겠네 authority니까 국가로부터 뭐 도움을 바라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hoping을 썼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의도가 딱 느껴지잖아요. to hope는 뭐야? 개별적인 건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로. 근데 뭐라 그래? 누구든 간에 이거 전체적인 국민을 얘기하잖아. 누구든 간에 국가로부터 뭘 바래봐라. 뭐 나오는 거 있나? 이런 뉘앙스로 hoping을 동명사를 딱 넣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그죠? 이 사람의 어떤 의도가 탁 느껴지잖아. 나만 그래? 다 마찬가지야. 바래봐야 별 소용없어. 이런 뜻이잖아. 동명사의 뉘앙스가 바로 느껴집니다. 그죠? It won't be much good complaining to them. 자, won't 여기서 won't 이거 want라고 하지 마세요. won't예요. will not. 충분히 좋지 않을 거야. 그게 뭐가?
complaining to them. 자, to 안 썼죠. 누구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뉘앙스로 살리고 있어요. 동명사를 써가지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You will find it dull living here all by yourself. 자, 너는 그게 지루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게 뭔데? Living here all by yourself. 완전히 네 혼자서다 그냥 여기 사는 것이 지루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it 다음에 가목적어 나오고 진목적으로, 가조뿐만 아니고 진목적으로도 쓰니까 진목적으로 동명사를 썼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홀로 여기 산다는 것 자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뭐 살거나 개별적인 게 아니고 너 홀로 그냥 여기 전부 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일, 그것이 바로 지루한 일일 것이다 라고 동명사로서 그 뉘앙스를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산다는 것 자체가, 너 홀로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구 한 명 이런 게 아니고 너 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지루한 일임을 알게 될 거다. 자, 그래서 it는 가목적어, there는 목적보, living이야 전부 동명사로서 진목적어.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그 차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그냥 뭐 흔히 하는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듣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하나 대 나갈 때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서 그럴 때 책에서도 지금 이거 동명사가 뭐 진주어나 이렇게 진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뭐 예외 법칙이 있어서 무슨 동사는 되고 무슨 형용사는 안 되고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 It's impossible my going there는 안 된대. 이런 문장 못 쓴대. 근데 이유가 공색하니까 뭐 impossible 같은 건 이런 형용사 쓸 때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그것도 이상하니까 일부 문장 예외를 적어놓고 이런 문장은 못 쓴다고 해놨어. 이게 끝이 있겠냐고. 이렇게 안 쓰는 문장이. 근데 왜 안 쓰는지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도 안 쓰게 되는 거야. 그죠? 또 이 문장이 어색하다 아니다. 또 글 쓰는 이의 뉘앙스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허빙을 써야지 to 허업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렇게 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뉘앙스인데 to 허업하면은 이 사람의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자, 이렇게 to 부정사와 동명사 정확한 뉘앙스나 쓰임의 용법 이런 걸 알았을 때 앞으로 헷갈릴 굉장히 많은 쓸데없는 문법을 안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명사 한번 몇 가지 용법들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명사의 나머지 주로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런 것들 가려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동명사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